지금 이 순간, 당신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92세 일본 장수 의사가 말하는 만약 75세인데도 여전히 이 8가지를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원하시나요?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인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나이 들어가는 존재로 머무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바쁜 일상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 집을 샀을 때? 그 순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혼자 남아 그때의 대화를 곱씹으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었구나.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사소한 일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8가지 특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존경받는 어른을 만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존경받는 노인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과거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72세가 되던 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터치 방식이 어색하고 문자 보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손자에게 배우면서 차근차근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겠냐며 주저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직접 영상을 찍어 손자에게 보내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단해요. 저보다 더 새로운 걸 배우려 하세요. 이처럼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존경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까지 연구를 계속한 일본의 유명한 장수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뇌는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배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함께 대화할 때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결국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가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익히는 것, 이 모든 것이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운 것 중 가장 보람찼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존경받는 노인은 자신을 돌볼 줄 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본보기로 존경받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살아왔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둘 다 70대가 되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고 아내는 식습관을 바꿔 건강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와서 뭘 더 조심하겠어? 이 나이에 운동해서 뭐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방치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을 망치기도 하고 반대로 지켜내기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장수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라. 그 작은 습관이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든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도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하루 10분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있나요? 셋째, 존경받는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더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존경받는 노인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젊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바빠지고 예전처럼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뿐이었지만 점점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밝고 유쾌한 모습이었고 노인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나이가 들어도 어쩜 그렇게 화내지 않고 지낼 수 있니?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감정은 내 것이지 남이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말을 듣고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감정을 주변 환경에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날이면 자식 탓, 사회 탓, 나이 탓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점을 먼저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하자 주변 사람들도 다시 그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운한 게 많아진다. 화를 참는 것도 이제는 힘들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곁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불길이 너를 태울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존경받고 사랑받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서운한 일이 많으셨다면 그 감정을 조금씩 다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특징,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진 노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존경받는 노인은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생활 방식이 있고 자신만의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노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짓고 살았고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하루 종일 같은 뉴스와 드라마만 보는 것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로 세상 소식도 보고 영상도 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러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고 글씨는 작고 기능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냐? 할아버지는 몇 번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도 처음부터 농사일을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고 여러 번 실패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손자에게 조금씩 배우고 혼자서도 연습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조금씩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취미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활기찬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해? 이미 늦었어. 하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도 젊어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그만두는 순간 삶은 정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시대에도 존경받으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인가요? 혹시 배우고 싶었지만 포기한 것은 없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다섯 번째 특징, 남을 원망하지 않는 노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섯째, 존경받는 노인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불평과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노인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으니 책임도 나에게 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아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두 사람 다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불평하기보다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온 지 50년, 노부부는 이제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인생이 힘들지 않으셨나요? 어떤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는 않지. 하지만 원망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저 내 몫의 삶을 살 뿐이지. 그의 말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스스로 살아온 삶을 인정하는 단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 같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억울한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원망한 적이 있나요?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6번째 특징, 자신을 잃지 않는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6째, 존경받는 노인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 가졌던 직책도, 오랜 세월 애정을 쏟았던 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어떤 날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노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 일본의 92세 장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치료해왔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병원에 나왔습니다. 그는 젊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수술을 하지 못해도 나는 아직 의사다.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내 경험이 젊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이 아닌 삶의 태도 자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세상이 변해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존경받는 노인은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여러분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노인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를 정리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7째, 존경받는 노인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 열정을 다했던 일, 함께했던 사람들까지도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후회로 남은 생을 채웁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며 과거만을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노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일본의 92세 장수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다. 내 몸이 조금 더딜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그는 병원에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그마한 일에도 미소를 짓고 감사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불교에서도 소유보다 존재의 기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존경받는 노인은 그날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음에,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음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역시 존경받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존경받는 노인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넷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여섯째,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